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뭐 제가 어느 교회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중에 한국에서 오신 지 2주 되었다는 분도 계신데 특히 그런 분들이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고 아무리 문법을 잘 알고 또 아무리 많은 표현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사피어라는 프랑스의 그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가 말했는데 문화와 언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피어가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기 전에도 언어와 문화는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이게 인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밥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 사람은 역시 밥심이지 할 정도로 이 밥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다정한 인사인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보면 막 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아이고 그냥 살이 통통한데도 얼굴이 반쪽이 됐네 막 이러면서 그만큼 먹는 거를 강조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 언어로 인사로 표현하는 게 밥 먹었니?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화와 언어를 뗄래 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어를 배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물론 랭귀지 스쿨에 가서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혜택을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딱 감았다 딱 뜨면 미국 문화가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월마트 딱 하면 뭐 던킨도너츠, 뭐 스타벅스, 한국에도 물론 스타벅스 있지만 한국의 스타벅스 가면 다 한국 사람이겠죠. 한국 문화로 다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스타벅스 가면 뭐 여기서 컴퓨터로 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거기서 뭐 키스하는 남녀도 있고 뭐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되고 배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표현을 할까를 생각하면 언어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딱 섰어요. 엘리베이터가 쫙 문이 닫혔는데 보니까 옆에 미국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하이 다음 그쪽에서 하이 그랬어요. 그 다음 그죠? 우리 한국 사람 같았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잘 인사를 안 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저희 한국에 살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주머니가 뭐 장바구니를 들고 있다. 아유 무거우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그리고 몇 층 사세요? 뭐 저희는 어디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뵙네요. 뭐 혹시 아는 사이면은 전에도 본 사이면 뭐 그때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엘리베이터 톡 또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이게 심볼이죠. 진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는 이야기란 뜻이 아니고요.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낯선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두고 그냥 엘리베이터 톡 또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 가는데 제가 만약에 총각이다. 근데 가는데 아주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야. 가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한국 사람은 작업의 방식이 있죠. 그죠? 한국 남자 여자들은 작업의 정석이 있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알아야죠. 그죠? 한국식대로 would you drink a cup of coffee with me? 미국 문화에서는 갑자기 난데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커피 한잔 같이 하자고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알기로 조지아 텍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강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 관계, 인간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여주기 위한 톡입니다. 스피치입니다. 점점 인간 관계를 이렇게 깊이 해나갈 수 있는, 딱 멈추지 않고, 대화가 끊기면 관계도 거기서 끊기기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알아야 돼요.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하고 내가 컨버세이션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이웃집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할머니하고 친해지고 이 할머니가 나한테 마음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겠죠. 언어는 그 다음입니다. 그죠? 이분이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할머니 제가 1시간에 20불씩 드릴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 할머니도 엄청 부담스럽죠. 난 영어 선생님도 아닌데 20불 돈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바로.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친해지면 친해져서 같이 만나면 그게 컨버세이션 파트너지. 굳이 돈 주고 받고 특별하게 뭐 타픽을 정해놓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break ice, 그러니까 얼음을 깬다 그러죠.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friendliness라고 하는 거예요. friendly 그러면 친절한 사교적인 이런 뜻이죠. 그거의 명사형인데 friendly. 친절한 그런 환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더누디에서 가까운 페러미터 몰이 있어요. 페러미터 몰에 월마트가 큰 월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오늘은 정말 큰맘 먹고 미국 친구를 하나 사귀리라 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물론 거기는 인도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분들이 그쪽 더누디 근방에 많이 살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는 영어니까 좋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요? 그분들은 너무 좀 조금 친절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인도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친절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그걸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픈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그 친구가 돼서 어떻게 가서 편한 마음으로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계속 그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계속해서 만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렌들리한 환경을 찾는 겁니다. 무조건 미국 사람 많은 월마트 가자. 미국 사람 많은 어디 예를 들어서 조지아텍 가가지고 조지아텍 그래 똑똑한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그 학생 하나를 잡자. 그래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좋은 인간 관계가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긴요. 여러분 주변에 다 미국 교회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교회가 아주 특이하고 한인교회가 특이하고 소수죠. 대부분이 다 미국 교회 아닙니까? 주변에 크건 작건 메가 처치건 아니면 스몰 처치건 패밀리 처치건 무슨 베프티스트 처치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건 무슨 처치건 미국 교회 가보세요. 아마 제가 한번 경험한 바로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죠. 우리 장로교라고 하죠. 거기 제가 있었는데 그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가 있었는데 아주 역사 깊은 조그만 처치. 그러니까 한 50명이 모여서 이렇게 어른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제가 갔는데 그냥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 전 말도 그때 잘 못했어요. 근데 저보고 간증을 하래요. 처음 갔는데 그 예배 시간을 오픈해 주면서 저보고 간증을 하래요. 떠듬떠듬 하는 영어로.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 그래서 안 하고 말았는데 그 정도로 프렌들리합니다. 굳이 우리가 영어 배우는데 돈 주고 이 미국에서 뭐 돈 주고 영어를 배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조지아의 조지아 저쪽 스모키 마운틴 이쪽으로 체라우치 강 그다음에 또 화이트 리버 이런 데로 다 해서 송어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뭐 피싱 라이선스, 송어 라이선스, 트라우트 라이선스 사서 낚시해 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송어 팜에 가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5불, 10불씩 내고 5불인가 내면은 뭐 3마리인가 잡을 수 있는 그거 자연산도 아니에요. 걔네들 거기서 사료 먹고 큰 애들이에요. 그죠? 그냥 차라우치 강화에서 가가지고 낚시해서 잘 잡히다 안 잡히다 하면 되지. 굳이 미국 와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 미국 문화에 그냥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어디 가가지고 돈 주고 배울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죠? 그런 것과 같다 이거죠. 친구를 사귀면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그런 미국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예를 들면 미국 문화를 배우는데 뭐 포크를 왼손으로 잡아야 돼? 나이프를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영국에서는 포크를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요? 왼손으로 잡아야 돼요? 어떤 게 에티켓이에요? 미국에서는? 우리 그런 거 뭐 미국 가면 뭐 스테이크 먹을 때 피자를 손으로 먹어야 돼요? 아니면 포크하고 나이프로 해서 먹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문화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참고로 미국은 포크 오른쪽으로 잡으나 왼쪽으로 잡으면 상관 안 합니다. 영국은 상관을 하는데 하나의 룰이 에티켓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 방식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기 테네시라든지 조지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애틀란타 지역 말고 조지아에 뭐 조금 변두리 에센스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이렇게 손 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손 들죠. 그 운전하면서 바쁠 텐데도 꼭 손을 들어. 제가 그 테네시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여학생들이 가면 처음에 와서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그 학교를 갔는데 예쁘잖아요. 날씬하고 예쁘고 그런 애들. 웃어. 저를 딱 보면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와, 제가 동양 남자를 보더니 제가 관심이 있나? 속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동양 남자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백인 여자들은. 다행이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눈이 마주치면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버릇입니다. 웃어주는 거. 눈이 마주치면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한국 분들 만나면 이렇게 웃어요. 어떤 사람도 저 왜 저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는 이게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국은 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I come in peace. 나는 평화를 위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총 없어. 내 손에 총 없어. 손 들어 그러죠. 경찰들이. 핸즈업. 왜? 손에 총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손 흔들어 주는 게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제스처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뭐 눈 마주치면 한번 씩 웃어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거는 남녀노소 뭐 예쁜 아가씨라고 해서 남자가 예쁜 아가씨한테 한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예쁜 아가씨가 남자한테 한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프렌들리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나 사고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친밀, 친절, 친숙한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 우리 같이 이민자들이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울 때는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주눅. 우리 혹시라도 지금 처음 미국에 오셔서 이제 새롭게 미국에 적응하시는 분들은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배우기 힘들고 익히기 힘든데 10배, 20배 힘들어집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미국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 이제 나중에 보내드릴 건데 미국 사람들은 혹시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국 사람이. 저는 지금까지 13년 미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와서 영어를 더듬더듬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할 때에도 항상 들은 말이 있어요. Wow, your English is great.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 사람들의 또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언어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 한국은 언어가 하나죠. 한국어 또는 뭐 한글 이렇게 하나죠. 미국은 다양한 언어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 정책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언어 정책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흑인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이 있는데 이 사회에 10% 15% 되는 흑인들이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데는 20% 30%가 학교에 같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백인 선생님이 백인 영어 기준으로 채점을 하면 흑인 애들은 70점 80점밖에 못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어, 한글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글은 이렇게 해야 돼. 띄어쓰기 이렇게 해야 돼. 맞춤법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틀리면 아이고 얘는 공부 안 하고 뭐 했대. 이런 생각 하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그리고 그런 말을 쉽게 함부로 했다가는 아주 미국에서 최악이 뭐냐면 최악의 평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째,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끝장이죠. 그거는. 저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 끝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인종차별주의자다. 끝장입니다. 대통령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건 하약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하약감이에요. 장관이 그랬다. 그건 뭐 당장 모가지죠.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 학생이 수하거나 노티스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알면 주눅 안 드는 거예요. 그죠? 너 브로큰 잉글리시야. 미국 사람이 그런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야, 너는 왜 잉글리시가 그래? 제가 아는 분이 그 아들이 그 아빠한테 그랬대. 아빠, 잉글리시는 왜 이렇게 구려? 그랬대. 아빠 영어는 쓰레기야. 뭐 그런 말을 했대요. 진짜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자기는 여기 와가지고 닭공장에서 영주권 받아가지고 막 애들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 그 영하 20도 되는 그런 닭공장 안에 그런 환경에서 그 애들을 교육시켰는데 그 큰 애가 아빠 잉글리시는 쓰레기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뭘 못 배웠어요? 저런 걸 못 배운 거예요. 미국 사람의 그런 행동 방식, 사고 방식 못 배운 거예요. 영어는 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가능한 문화라는 걸 배우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거꾸로 우리도 영어 잘 못해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누가 혹시라도 야, 너 미국 사람이 너 왜 잉글리시가 그러냐 그러면 너 코리안 한번 해봐. 너 can you speak Korean? I can speak English even though it is a broken English. But can you speak Korean a word? N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I love 김치. 뭐 그런 것 좀 할 수 있겠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비웃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한국말 하려고 하네. 야, 대단하다. 김치? Do you like 김치? 뭐 어떤 아주머니들은 야, 다음에 만나면 내가 김치 줄게. 막 김치 이만큼 싸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막 갖다 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누가 그 사람 야, 그렇게 한국말 하려면 그만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던 것을 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 때는 중학교 때부터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배우고 다 했잖아요.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살 생각을 했느냐. 그것만으로도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Your English is great. Your English improved a lot. Oh, yeah. You put a lot of efforts, I'm sure. 이렇게 계속해서 칭찬해 주죠. 미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말 못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도 뭐 저보다 영어를 좀 못하는데, 그래도 이 미국 교회에서 항상 끝나고 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딴 데 가서 뭐 다른 볼일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미국 사람들하고 막 둘러싸여.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막 둘러싸여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저 사람이 단어를 한 10개나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하지? 그럴 정도로.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려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what I don't know. 그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excuse me 하는데 I'm busy, I'm sorry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해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그런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왜냐하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여기 특히 이 교회는 제가 또 통역 서비스도 해드리고 또 한국 분들도 있고 하니까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